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오늘은 투자 초보분들을 위한 위험관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위험관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는 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ETF 투자 혹은 인덱스 펀드 투자 아니면 뭐 펀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노출되는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ETF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나 왜 계속 돈 까먹고 있지?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게 당황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돈을 잃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라고 있어요. 피터 린치는 워런 버핏과 비등하게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워런 버핏이 본인의 자산을 불려 부자가 된 사람이고 피터 린치는 남의 돈을 굴린 펀드 매니저였죠. 펀드를 굴리는 거는 개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은 피터 린치의 성과에 더욱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바로 피터 린치 덕분에 큰 건데요.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13년간 무려 이 펀드가 연평균 30%에 가까운 수익을 냅니다. 같은 시기 S&P 500 인덱스가 연평균 15.8% 상승했으니 이 마젤란 펀드가 얼마나 훌륭한 수익을 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렇게 펀드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정작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연평균 7% 정도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시장 수익률보다도 훨씬 낮은 수익이죠. 자, 왜 그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경기 사이클, 경기 순환 때문에, 혹은 종목 고유의 위험 때문에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 사이클은요, 어느 정도 주식시장 변동성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해요. 다만 첫 번째로 언급한 변동성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말한다면 두 번째로 언급한 사이클은요, 중장기적인 몇 년에 걸친 경기의 확장과 침체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식 종목 고유의 위험은요, 이와 같이 2017년에서 2019년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익이 안 난다든지 하는 문제로 기업의 주가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위험이죠. 네, 여기서 약간 이론적인 단어를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르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종목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 사이클에 따르는 위험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변동성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밸류에이션 위험이라고 칭할게요. 자,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 사이클에서 오는 위험은요. 저희가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개별 주식이든 인덱스 펀드이든 ETF이든 아니면 보통의 주식형 펀드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노출되는 위험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위험이 아니에요. 코스피를 따르는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코스피가 매일 1, 2%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은 투자자인 내가 반드시 안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주식시장 변동성 혹은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은요,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리, 오일 가격, 정치 경제, 네, 이러한 거시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데요. 네, 이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요, 주식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 환, 원자재 등 이렇게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변동성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종목에서 오는 위험은 어떻죠? 네, 종목 분산을 통해서 그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는데요.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 개별 종목 투자로 인해서 돈을 잃는 위험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죠. 자, 인덱스 투자는요, 이 분산 효과를 극대화한 거예요. 완전 분산을 한 거죠.
코스피 200 인덱스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다 라고 한다면 그 인덱스와 똑같은 구성 종목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로 인한 위험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겠죠. 네, 정리해 볼게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 오는 위험은요. 즉 매일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 때문에 내 골머리가 막 아픈 거, 그거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변동성의 정도는 낮출 수가 있다. 개별 종목의 위험성은요, 분산 효과를 통해서 낮추거나 없앨 수가 있다.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사이클에 따르는 위험은 시장 밸류에이션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특히 인덱스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위험이에요. 사실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높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시장 사이클을 잘못하게 되면 특히 인덱스 투자의 경우에 즉 버블일 때 돈을 넣었어요. 혹은 시장이 너무 비쌀 때,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 투자를 했다가 그 버블이 빵 터질 때, 즉 주식시장에 폭락을 맞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지라도 10년 넘게 여러분은 수익을 못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차트 보실까요? 너무 아름답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자, 보세요. 어느 시기에 사든 간에 현재까지 이걸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좀 더 길게 봐볼까요? 네, 2000년대 초반 기술주 버블 때 만약 이 꼭지에 들어갔다면 그냥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해도요. 무려 2017년이 돼서야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건 사실 수익이 아니죠. 그동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20년 가까이 아직까지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돈을 엄청 잃은 게 되는 거예요. 나스닥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 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S&P 500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순환을 잘못하면 2000년대 초반이나 2007년 말 이런 때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경기 순환에 따르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잘못하게 된 거죠? 그럼 장기 투자고 뭐고 그냥 아주 오랫동안 본전을 찾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은 저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공부를 통해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시장 장기 사이클의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이후로 또 시장이 한번 슈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시장이 훅 더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투자해서 손을 떼고 있는 건 역시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위험이죠. 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시간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는요, 다른 자산에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투자를 할 때 시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네, 쉽게는 적립식 투자가 되겠죠. 극단적으로 나는 리서치고 공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난 그냥 인덱스 투자만 할 건데 이런 밸류에이션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간의 분산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았을 때, 시장 사이클이 고점이었을 때 투자를 해도 그 이후에 또 사이클이 쭉 내려갈 때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질 때도 나는 계속 투자를 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두 번째, 공부죠. 리서치.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비중 조절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미국 시장 노출 좀 줄이고 대신 한국 시장 비율 좀 늘리자. 아니면 지금은 나스닥 인덱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건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요. 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인덱스 혹은 펀드 투자를 할 때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죠. 주식시장의 변동성, 시장 사이클, 그리고 개별 종목의 위험성.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시장 사이클은요, 우리가 반드시 노출되는 위험이에요. 이 위험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 시간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 위험성은요, 분산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어요. 몰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통틀어서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투자라는 데 있어서 리서치와 공부는 필수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볼까요? 여기 이제 수익률이 막 좋아져요. 이쯤에서 야, 이 펀드 되게 좋대, 되게 좋대. 나도 넣어야겠다. 넣자. 근데 이때부터 한 2년 넘게 흐지부지해요. 뭐야? 잘한다며. 피터 린치가 별거 없네. 빼. 일단 다시 또 이게 막 좋아져요. 펀드 수익률이. 또 되게 잘 되네. 근데 나 돈 또 넣자. 막 하락해요. 이상하게 내가 돈을 넣으면 그때부터 펀드가 막 하락하고요. 나 돈을 빼면 또 그때부터 펀드 수익률이 막 좋아지죠. 혹시 뭐야? 피터 린치 잘한다며? 뭐야? 또 빼. 이때 또 막 날아가죠. 펀드 수익률 너무 좋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엄청 이때는 또 비쌌겠죠. 이제 마켓도 좀 많이 비쌌었던 때 같아요. 여기부터 마켓이 한 20% 넘게 하락을 하는데 훅 하락을 합니다. 자,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잘 못 벌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